앞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책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강화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잘 되지 않고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꼈던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산에 와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산에서 영상을 제가 많이 찍었습니다. 아마 2019년도부터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고 계신 찐팬이라면 산에서 그때 당시에 영상을 많이 찍었던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많은 댓글들이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왜 그렇게 산에서 영상을 찍으냐는 그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때 얘기를 잠깐만 제가 하자면,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습니다. 아프셔서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제가 자고 먹고 하면서 어머니를 좀 돌봐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어머니 뒤에 아파트에 뒷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밥도 챙겨드리고, 그리고 어머니가 빨리 낫기 위해서 병소발 들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뒤에 있는 산을 그렇게 많이 다녔었고, 제가 시간이 났을 때 이제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서도 영상을 찍기도 했었지만은 산에 가가지고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아프시고 제가 병수발을 들면서도 그렇게 영상을 찍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정말 간절하게 내 집이 필요했던 분들, 그리고 정말 이런 돌파구가 필요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진실성 있게, 지금도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짓스럽고 남의 것을 탐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한적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여기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길인데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는 많이들 다니시네요. 이제 앞으로 부동산의 규제 완화책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빠르면 11월 달부터, 그리고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부터 점점 더 부동산 완화책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이 거래가 잘 되고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안정화가 됐다면 이런 거래 활성화 속에서 부동산의 완화책들을 내놓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때까지 규제책들이 너무나 강했고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가 잘 되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완화책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에 있어서 상승장과 하락장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지만은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조차 관심이 없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는 언론 매체라든가 그리고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러한 매개체들이 잘 활성화가 되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고, 지금 현재 부동산 하락장 그리고 조정장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그 규제 지역들이 완화되는 지역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이제 주택의 대출 완화 조건들이 훨씬 더 자유스럽게 유동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15억 초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은 이제 앞으로 변화하는 그 완화책 속에는 15억의 초과 대출, 그러니까 만약에 비싼 주택들 15억이 넘는 주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주택들을 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정말 그런 10억 이상의 돈을, 15억 이상의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면은 그 자산의 규모가 훨씬 더 많을 건데, 15억 초과 그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을 하나도 안 해준다는 것은 정말 있는 자들만 15억의 아파트 이상 고가의 아파트를 살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제를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런 규제책들이 이제 풀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지금 현재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9억 원까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되지만 이제 앞으로는 추후 12억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 중도금 대출의 규제 상한 지역이, 상한선이 이제 줄어들어야 하는 것보다는 늘어나야 하는 것이 맞고요. 비과세 요건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그 아파트의 가격보다는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금에 대한 규제 완화책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이라도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제 영상을 오랫동안 구독해 주신 분들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들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정말 부동산에 관심 없이 이 부동산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완화책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이제 부동산 상승장과 하락장을 모두 경험해봤고 부동산 상승장에서도 투자를 해보고 하락장에서도 투자를 해본 제 경험에 따르면 지금 현재 이런 완화책들이 나오게 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거나 관심을 끌기에는 이 규제 완화책들의 수위가 아주 높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동산 완화책들을 보면서 관심을 점점 더 갖는 그 마지막 타임, 그 많은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타이밍이 됐을 때는 부동산의 가격이 반등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완화책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고 예상이 되고 앞으로 부동산 완화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이 긴 시점 속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바닥에서 살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바닥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살 때 바닥에서 살려고 해요. 그리고 팔 때는 머리 꼭대기에서 팔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부동산 완화책들이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거고 더 강도가 강한 그런 규제책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나눔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정책들을 정부에서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주택을 공급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 서민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주택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사회적인 제도, 정책들이 또 기반이 돼야지 돈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정책들을 보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아마 안 할 겁니다. 오늘의 결론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IMF 때가 있었죠. 그리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적인 경기 위기 속에서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많이 떨어진 부동산의 가격을 보면서 그 부동산을 살 수 있었던 용기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제가 부동산의 경험을 하고 있을 때도 그렇게 칼날같이 떨어지는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다만 그때 당시에 강남권에 있는 핵심 지역의 소형 주택의 아파트들을 정말 찐부자들이 사가기를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러한 부동산들을 월세로 돌리면서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그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정을 받는 그 시장 속에서 부동산의 규제 완화책들이 계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부동산을 사면은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을 마치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어요. 정말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이 다 끝났다. 모두 다 망했다. 이런 얘기들이 주를 이루었고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는 부동산의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그때 부동산을 살 수 있었지만은 그때 두려웠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지난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는 그때 사지 않았던 선택을 아마 후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팩트는 뭐냐면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 분명히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는 누군가한테 모두 올 수 있는데 그 사람마다의 그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을지 그 기회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다주택자 분들한테도 기회가 갈 거고요. 1주택자 분들, 무주택자 분들한테도 다 기회가 갈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내가 될 수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까지 계속 들으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다가오는 이런 기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해지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부동산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정말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무주택에서 1주택자가 되신 분들, 또는 여전히 무주택자이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이 기회 속에서
다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한 두려움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왔던 과거 속에서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실천하고 행동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 과거를 아마 후회하고 있겠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렇게 다가오는 이 부동산의 흐름, 시장 속에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안 좋은 이런 침체 국면 속에서 반드시 기회가 있다는 거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떨어질지 오를지 그거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 떨어지니까 하락론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신나가지고 계속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점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지나게 되면은 상승이 되고 다시 큰 반등의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무 두려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15억 초과의 대출도 풀어주고, 그리고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9억이 아닌 12억까지 이제 확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걸로 보여져요. 물론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많이 될 건데,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올곧이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 제 생각을 들어보시고 만약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감하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들은,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그런 훌륭하신 분들을 통해 가지고 채워가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변에서 가장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 분들은 누구냐면은 부동산의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언해 주시는 분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조언을 얻으려면 성공한 사람, 그리고 부동산의 조언을 얻으려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 그리고 내가 결혼의 조언을 얻으려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조언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변화하는 부동산의 시장 속에서 어쩌면은 정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 시점에 지금 현재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들로 인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